이게 지금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 한 240억 대출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내 돈은 약 1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4년 3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안녕하세요, 황금대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원씨입니다. 오늘은 임장 컨텐츠인데 색다르게 실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색이 다르죠? 색 다르게. 아니, 실내에서 체크하면서. 그렇죠. 체크 좀 하지 그랬어. 오늘은 저희 송파구 방이동에 왔는데 한번 가볍게 개요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방이동은 올림픽공원을 끼고 남쪽이랑 동측까지 이렇게 눕혀진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림픽공원의 남측 저층 주거지 상권 있는 지역을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방이동 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촌호수 쪽에 붙은 쪽은 방이동 먹자골목, 방이역 우측에 붙은 쪽은 방이동 학원가. 그래서 이제 두 군데의 상권을 좀 비교하면서 개발 사례랑 함께 땅값 시세는 어떤지, 상권 유형, 임대차 유형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볼 거고요. 일반 상업지부터 준주거 지역 3종, 2종 일반 지역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로변을 따라서 3종이 있고 방이동의 왼쪽에 석촌호수랑 상업지랑 준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방이동 먹자골목 주로 형성된 곳은 이면 안쪽인데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딱 돼 있어요. 개발을 일부러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좀 그렇습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쪽은 바로 앞에가 석촌호수도 있고 송파구청도 있어요. 구청이 있다 보면 법무사, 건축사, 세무회계사들이 앞에 좀 포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피스도 약간은 섞여 있고, 또 수의상권, 접대상권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가 있다 보니까 좀 오래된 건물은 모텔, 그걸 부수고 신축해서 오피스텔로 개발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송파를 하면은 대부분 주거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일단 엘리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파크리오, 둔촌주공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아파트 위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소규모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그 꼬마 빌딩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중에 송파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 방이동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강남권을 벗어나서 뭐 평당 뭐 한 5천만원에서 8천만원대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면 많이 가시는 게 이제 서초구, 방배동 쪽이나 송파구, 방이동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방배, 방이. 쌍방이죠. 쌍방. 사실 우리가 임장 컨텐츠를 찍을 때 댓글을 몇 번이나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방이동 한번 다뤄주세요. 이참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송파구 보면은 롯데타워에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잠실역 앞쪽으로 이제 한강변 쪽으로 보면 이제 롯데캐슬 골드인가? 네, 좀 오래된 주상복합. 거기에 또 오피스들이 많아. 삼성 SDS도 이제 본사를 글로 이전을 했고, 수협 본사도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동 먹자골목이 뭐 구청이나 이런 관도 있지만 사실 민간 기업들 은근히 많다. 강남 못지않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옥들도 꽤 있고, 그 올림픽공원 이 대로변, 그러니까 북향으로 올림픽공원 뷰가 나오는 쪽에 통사옥을 쓰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시세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그럴까? 자,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한 최근 3년간 거래됐던 사례를 보면 평당 1억 초중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사서 부숴가지고 오피스텔을 지었거나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부지가 평당 1억 언더에서 형성이 돼 있고, 리모델링 할 만한 용적률을 꽉 먹고 있는 건물들이 한 1억 초반, 그리고 신축 건물이 엑시트한 사례로는 1억 중후반까지 있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진짜 저렴하면 4, 5천만 원대부터 비싸면 한 8천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세팅이 된 건물은 싸면 1억 언더짜리도 가끔 있고, 보통은 1억 초반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확실히 이걸 보면 강남보단 싸죠. 확실히 싸네. 2종 같은 경우에는 4천에서 6천이면 사실은 송파구가 그래도 강남 3대장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싸네. 맞아요. 그래서 이 주요 상권지가 아닌 이면들은 대부분 한 4, 5천대 이 부지를 사서 다세대로 개발한 사례가 많아요. 그렇겠네.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송파구 자체가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좋아요. 평지고 아까 말했던 편의시설도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 송파구라는 이 지역의 이런 메리트를 느끼기 위해서 신축 빌라를 찾는 수요도 많다 보니까 강서구나 양천구 같이 그런 신축 사기를 많이 치잖아. 전세 사기가 전세 사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슈에서 조금은 벗어난 지역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벨로퍼들도 그나마 좀 이제 신축 분양을 좀 하기 때문에 땅값을 한 4천 이상 주더라도 좀 분양가가 받쳐주니까 되지 않나. 여기 임대 시세는 대충 어떻게 되죠? 방이동 먹자골목에 1층 상권은 뭐 2, 30만 원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 기준으로 그냥 평균 임대료를 따지면 한 10만 원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를 임장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포인트는 신축 건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신축 개발 사례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90년대랑 200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빨간 다가구가 아니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어요. 그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막 빨간 다가구일 때는 여기는 그냥 논밭이었다는 얘기네. 그랬나 봐요.
봐요. 그런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조금 빨간 벽돌 사라지고 90년대 콘크리트 건물. 철콘으로 많이 시작할 때 그때 개발이 많이 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례를 다룰 때도 신축 건물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요. 아, 그래? 거의 다 리모델링입니다. 아, 근데 송파구 하면 또 약간 이슈가 있잖아. 이 몽촌 토성이나 이런 데 보면 유적지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동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천호역 인근인가? 암사역인가? 아무튼 맞아요, 거기 맞아요. 보면은 아파트인데 이따위로 돼 있어. 일조권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유적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소규모로 할 때도 저희도 서울에서 웬만큼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문화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긴 하는데 종로구나 광화문이나 사대문 한 다음으로는 그래도 여기 좀 그런 이슈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괜히 땅 팠다가 뭐 어디 뭐 선사시대 때 톡이라도 하나 나왔다 나오는 순간 그냥 깨. 자, 그러면 커피 이제 빨리 원샷 하고 네. 현장 보면서 또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 길을 경계로 용도 지역이 나뉩니다. 그래서 왼쪽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일반 상업지역. 그래서 딱 보면은 앞에 건축물 높이가 다르죠. 여기는 정말 예전에는 완전히 다 모텔촌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다 오피스텔로 갈아엎고 있다. 예전에는 왜 여기가 모텔촌이었지? 여기가- 아직도 있네. 네, 있어요. 중간중간 있다니까. 그래서 저걸 사서 계속 오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뭐 다른 사례가 없고요. 한 필지가 뭐 100개 있다. 그럼 100개가 전부 모텔이거나 모텔 사서 오피 지었거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모텔이나 오피나 용도는 똑같네. 먹고 자고 싸고 첫 번째 골목부터 이게 딱 보이죠? 야, 일단 딱 보면 딱 있네. 자, 오피 개발한 거, 할 거, 아직 안 한 거. 야, 저거 봐봐. 저거 아시바랑 저 옆에 있는 건물이랑 저 사이 봐봐. 진짜 한 1, 2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뭐 아시바 거두면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저런 거는 완전 벽뷰 수준이 아니고 아예 뷰가 없는 거지 뭐. 이 도로 쪽으로 뷰가 나와도 솔직히 막혀 있으니까 결국은 건축물에. 그래서 뭐 뷰는 별로겠죠. 그럼 저게 올라가면 또 앞에도 가려지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다 막히겠죠, 언젠가. 이 스카이 호텔도 언젠가 또 올릴 거고. 근데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많으면 지상 한 3, 4개 층 적으면 한두 개 층은 상가를 넣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 공실. 공실밭입니다. 공실밭.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고 상가를 매입하신 분들이나 건물주들도 사실 임대료를 낮추자니 낮추면 10년 동안 이제 그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낮추지 못하고 또 여기 그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밀려나가서 형성된 게 속리강길이거든요. 바로 건너편. 그치. 계속 밀려 나오더라도 이쪽까지는 지금 상권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무슨 상권이라기보다 상권이 있긴 있는데 그냥 동네 상권이죠. 그렇지 동네 상권 머무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 산업개발 아이파크. 와,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죠? 25년? 진짜 아이파크의 완전 초창기 주상복합이야 나름. 그렇죠. 자,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한미약품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올림픽공원 뷰 쪽으로는 그 사옥들이 많다. 이 오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따라 내려가면 방이동 먹자골목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완전 벽돌 건물들은 아니고 건물이 노후는 됐는데 그치.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애매한 거죠. 신축을 해도 어차피 4층 뭐 이렇거든요. 2종이니까. 그래서 리모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약간 여기는 명도도 왠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맞아요.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다시 재임차를 맞출 때도 결국은 구분 임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리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치. 같아요. 왜냐면 그냥 1, 2억 들여서 외장재만 바꿔도 어차피 인테리어는 세입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강남에 디벨롭하는 거랑은 약간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이 좀 다르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앞쪽이 방이동 먹자골목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상권 유형이 완전 달라지죠. 1, 2, 3층까지 그냥 술집, 음식점, 마사지. 그냥 전형적인 접대 코스. 그렇죠. 왜냐면 앞쪽에 구청이 있다. 근데 여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명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이 임차가 맞춰진 상태에서 매매해가지고 임대 수익 보다가 지가 상승 어느 정도 먹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매매 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디벨롭 사례를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한 수년에 걸쳐서 명도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멸시를 해. 그래서 입지 좋은 데 만약에 땅을 깔끔하게 포장을 한 다음에 팔아. 비싸게 팔아. 그럼 포장지 값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 방이동 먹자골목은 2면인데도 유일하게 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금 도로폭도 보시면 되게 넓어요. 6m에서 8m 도로 돼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도로가 껴있는 필지라면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했을 때 실제 건축물도 되게 높게 올릴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의 이제 유형을 보면은 저도 뭐 상가 전문은 아니지만 그냥 뭐 리단길 끝난 거 있잖아. 네.
2단계 끝나는 게 약간 유행 타서 확 몰렸다가 확 빠지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명동은 중국, 신촌 이대도 약간 중국인들 왔을 때 화장품 가게 장난 아니었잖아. 그러다가 뭐 사스나 뭐 메르스, 사드 그러면 쫙 빠지고 하는데 방이동이나 이런 거는 전통적인 약간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구청 앞 상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강동구청 앞에 성내동 상권, 여기 강서구청? 강서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왜 웃지? 유혹의 웃음으로 저의 폭탄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청 하길래 나는 강서구청도 얘기한 것 뿐이야. 아, 네네네. 야, 여기도 이제 이제 상업지. 야, 여기도 나중에 다 개발되겠다, 그지? 네. 근데 여기는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 술상권 인접되지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텔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모텔을 계속 사서 OP로 바꾼다고. 그럼 모텔이 그만큼 적어져. 근데 분명 모텔 수요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술을 먹었으면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텔들, 그 중에 시설도 괜찮으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걸 누릴 수도 있겠죠. 방이동에서 보기 드문 신축해서 엑시트까지 한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통근생 건물입니다. 통근생 건물. 지금 한번 보고 싶네. 밤은 짙고 술은 차고. 내 눈썹도 짙고.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아, 그래? 네. 작년에는 좀 많이 짙었습니다. 너는 좀 해야 되겠다. 저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대지가 440평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연면적은 1805평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신축한 건물이고 2017년 3월에 260억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하셨습니다. 평당 5,9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에 바로 착공을 했네.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350만 원만 잡아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2017년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했었죠. 공사비는 63억 받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대신 여유 있게 27억 대출 이자 뭐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총 원가는 350억. 이게 지금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는 신탁 원부를 떼봐야 알겠지만 한 240억 대출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내 돈은 약 1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21년 6월에 이 건물을 통으로 615억에 매각을 하셨고 평당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4년 3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265억. 근데 뭐 연간으로 치면은 막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방이동에 입지 좋은 곳에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매각까지 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방이동 먹자골목 라인에서 유일한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희소성도 있어서 이걸 사신 분도 평당 1억 4천이라는 비싼 금액을 주고 사셨지만 사실 잘 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이 개발하신 분도 나름 타이밍이 좋았어요. 2017년에 사서 21년 중반에 엑시시니까 그렇지. 딱 타이밍도 좋았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위에는 건축물이 뭐지 다? 용도요? 세부 용도? 음식점, 체력단련장, 사무소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쨌든 올근생이다.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신기했던 게 일단 볼링핀이 있어서 저건 용도가 뭘까? 그럼 뭐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걸까? 했는데 세부 용도에 운동시설 볼링장이 있는 거 아세요? 건축물 세부 용도예요. 진짜? 네,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볼링장은 이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좀 구조적으로 뭔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설비가. 야, 요거 주차 어딨나 한번 볼까? 주차장은 건물 후면에 있습니다. 후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에 왔죠? 여기가 주차장은 공부상 지상에 4대, 기계식 주차장으로 54대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실제 현황을 보시면 이제 지상 공터를 아주 그냥 꽉꽉 채워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네. 여기 일단 장애인 주차는 공식 주차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안쪽에도 근데 있는데? 근데 이게 기계식 주차를 포함해서 50대가 넘으니까 장애인 주차가 4-5대 되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이게 땅이 몇 평이었지? 440평. 430. 그리고 3종이에요. 3종이니까 건폐율이 50%네. 대지 안의 공지가 220평. 그러네. 네. 기계식 이게 그럼 지하 한 2, 3층 되겠다, 그지? 맞아요. 지상에도 나름 거의 뭐 20대는 들어가죠, 가까이. 그치? 네. 그래서 아예 주차 관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3분이나 계십니다, 3분. 그래서 요거는 뭐 넣었다 뺐다 하면은 더 많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으니까. 요 앞에 건물은 이제 저 이것도 새 건지 알았는데 이것도 90년대 건물을 리모델링만 한 거더라고요. 외장재만. 근데 이것도 깔끔하다. 그죠? 가보자.